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감찰을 통해서 수원지검 1313호에서 벌어진 일들을 밝혀냈습니다. 교도관과 수감자들의 진술, 출정 일지 등을 통해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날짜가 2023년 5월 17일로 특정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출정 횟수는 1년 동안 184회,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세 사람은 정식 선임도 되지 않은 고검장 출신 조재현 전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에서 진술 세미나로 말을 마쳤고 1313호의 외부 도시락과 디저트가 수시로 반입되는 등 이례적인 편의 제공 정황이 여러 갈래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이 사건을 쥐락펴락하며 자기들 입맛대로 요리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재판정 집단 퇴정으로 국민 참여 재판까지 방해하고 있죠. 검찰이 어디까지 발악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11월 29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정치검사 하긴 전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상임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치검사 악인전. 네. 오늘은 검사군요. 네. 누군가요? 정치검사. 지금 3대 특검이 이제 막바지로 예. 아주 피날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또 그게 걸맞게 아주 그냥 최근 며칠 사이 며칠 어제 그제 하면서 아주 뉴스를 빵빵 터트려주고 계신 분입니다. 누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게 김건희를 휴대폰 저장했던 이름을 김안빵으로 저장을 했어요. 김안빵. 아까 댓글에 김안빵 말고 김감빵으로 바꿔야 된다. 아, 그러게요. 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감빵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저장을 했어도 끝까지 윤석열, 김건희에게 목숨 바쳐 충성을 다했던 아하. 인물이고요. 지난 며칠 뒤면 12.3 비상계엄이 1년이 다 돼가는데 그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다 톡톡히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던 인물입니다. 네. 네, 지금쯤이면 아시겠지만 누군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박성재 예.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네, 박성재 전 고검장 출신이죠. 고검장 네, 출신이고 고검장 한동훈 뒤를 이어서 법무부 맞습니다. 장관을 맡았었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온다라고 했는데 네. 눈길을 끌었던 게 김건희와 나눴던 네, 텔레그램. 그렇습니다. 윤석열과 또 얼마나 많이 또 직보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한때 이제 김건희하고 카톡 300 몇 회 해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그쵸. 이분도 부러웠나 봐요. 예. 김건희하고 한동훈이 300 몇 번 카톡하는 걸 보고 나도 김건희하고 따로 연락하는 걸 꼭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겼는지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도 김건희하고 긴밀하게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게 다 지금 드러나서 방금 얘기한 김한빵하고 아주 그냥 이 박성재가 긴밀하게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쇼킹합니다.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보고를 했어요. 윤석열이 아니고요. 김건희는 공직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우리 일국의 정말 중요한 포지션인 그 법무장관이 김건희에게 이렇게 직보를 하는 이런 좀 정말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예. 한동훈이 이제 나중에 가서 네. 본인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말을 안 들으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가 박성재를 법무부 장관을 세운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그러게요. 얘기가 약간 나왔어요. 한동훈이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굉장히 박성재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검찰을 완전히 관리 감독하니까 거기에 이제 내가 한동훈의 실패를 거듭하면 안 되겠다 하고 아주 그냥 그 임명한 인물이 박성재고 거기에 부응하듯이 아주 톡톡히
충성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납작 엎드려서 네. 진짜 뭐 이렇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했던 정황들 맞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네. 이제 나왔었죠. 네. 그리고 김건희랑 연결이 되어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네. 그러니까 검찰 지휘부가 이제 특별 이제 그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려고 전담 하니까 수사팀 전담 수사팀을 꾸리니까. 꾸리니까 네, 이원석 물갈이를 바로 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작년 이제 5월이었는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봐도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원석 검찰청장이 이제 전담 명품백, 디올백이 말썽이 되니까 이제 전담 수사팀 꾸민다고 하니까 근데 느닷없이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부터 시작해서 수사 라인이 싹 다 물갈이가 돼요. 아, 그 전담 수사팀 하겠다고 한 그 시기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오는 것이 그때 집중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부창구수하면서 박성재를 앞세워서 검찰을 완전히 그냥 물과 초토화시키고 이런 식의 행태가 지금 드러났는데 웃긴 게 뭐냐면은 김건희가 참 이게 야비한 게 자기하고 수사하는 거를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되는데 박성재한테 뭘 가지고 지금 질타를 하냐면 김혜경 수사 어떻게 되냐, 김종숙 수사 어떻게 돼가냐 이거를 막 쪼으면서 재촉하듯이 하면서 그걸 지렛대로 이용해서 자기 수사하는 반면에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박성재 입장에서는 곤란했던 게 김혜경하고 김종숙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있나요? 처음 수사부터 그게 무리했잖아요. 그 소고기 그거 10만 원 갖고 그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100목 것을 하면서 그 무리한 수사를 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지렛대 삼아 가지고 반면에 자기 수사는 또 무망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아주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박성재였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네. 일들이 이제 점점 왜 그랬는지가 그러니까요. 밝혀지는 수면 위로 네. 드러나는 다 드러나고 그런 상황인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단 계엄에서 박성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네. 아직 이제 밝혀진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정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 저는 부분을 밝혀졌다고 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된 게 문제인데 아니 이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엄이라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장관직입니다. 왜냐하면 출입국을 통제를 하고 수 있어요. 권한이. 그리고 어떤 구금이나 체포 구금에 대해서 수용 시설을 또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교정본부라는. 그래서 지금 박성재는 그 당시에 두 가지를 다 즉시 그 행동을 했어요. 일단 주요 인사들이 해외로 나갈 수가 없도록 출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바로 했고요. 또 수용 여력을 알아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중요 임무를 다 수행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게 구속영장 기각이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과 김용현 그다음에 이상민을 1차로 고발을 했어요. 이자들은 다 구속이 됐죠. 근데 저희가 2차로 바로 곧바로 고발한 게 한덕수 2인자죠. 내란 정권에.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 조태영 국정원장. 예. 6명을 고발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덕수하고 이 박성재만 이렇게 구속이 안 된 거죠. 저희가 그래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고발을 무조건 했는데 뭐 이게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된 게 참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는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내란이다.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법부는 내란에 동조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성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처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박성재는 김용현, 이상민 못지않게 한덕수 못지않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맞다. 예. 그래서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건데 네. 박성재는 일단 계엄 당일날은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장관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계엄 해제 다음 날 저녁에 삼청동 안갑회동에 들어갔던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조인 4인방이 모입니다.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까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참모 중에 참모예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법제처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또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법률 참모들이에요. 이 자들이 모였는데 저는 황당무계한 게 뭐냐면
송년 모임이라고 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새벽에 그 계엄이 해제되고 정말 국가 비상 상태 아니었습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돼 가지고 막 이 난리가 나고 국가가 비상 상황인데 누가 송년 모임을 합니까? 거기서 여유롭게 예. 그것도 안가에서 아니 송년 모임을 할 거면 그냥 어디 식당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안가에서 모입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자마자 그날 저녁에 했거든요. 이자들이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했다라고 저희는 의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 자들이 그날 모이고 나서 그 다음 날 핸드폰을 또 일제히 교체를 해요. 4명 중에 3명이. 이게 우연입니까? 아, 네. 4명이 일제히 교체하는 건 우연일 수가 아니 없죠. 세상에 어떻게 4명이 멀쩡하게 핸드폰을 쓰다가 이 안가 회동하고 난 다음 날 4명 중에 3명이 휴대폰을 멀쩡한 휴대폰을 다 교체를 했어요. 예. 이게 또 우연입니까? 증거인멸이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고발장 또 두 번째 고발장 보시면 지금 저희가 증거인멸 그리고 내란을 또 이제 다시 또 일으키려고 제2의 비상계엄을 내란을 획책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고발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박성재는 저희가 거의 며칠 사이로 2번 고발을 한 거예요. 원래 그 12.3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안가 회동 이후에 또 휴대폰을 또 뭐 또 이렇게 교체를 하고 뭐 내란을 또 방조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2번 연속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그 당시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당연히 이런 이 행위들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진작부터 이상민이나 김용현 못지않게 거의 그 앞장서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진작에 구속돼야 마땅한 자입니다. 네. 예. 그 안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 안가 회동 4인방 중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때 나와서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완규가 국회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이 12.3 내란 관련해서 국회에 나오는 건 잘 나옵니다. 아니 매번 모범적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와가지고 하는 말 하나하나가 국민들을 국회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롱하는 정말 이 윤석열을 끝까지 옹호하는 그 앞잡이 중에 앞잡이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완규가. 예. 그러니까 국가나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내란 속의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 아주 가장 악랄하게 끝까지 옹호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분노게 만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이 바로 선서를 갖다가 자기가 뭐 못하겠다. 네, 혼자만 앉아있죠. 네, 예. 그런 짓까지 했습니다. 네. 이완규가. 코몽이 네. 아빠님이 나와서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네. 안가회동 4인방 중에 한 명인데 맞습니다. 네. 원래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 안 만든다라고 그렇죠. 하다가 만들어서 뭐 폐지한다고까지 그랬었죠. 예, 이 김주현이 대통령실의 법사위에서 네. 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관련된 그렇습니다. 증언들이.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 김주현이 등장한 시점이 또 중요해요. 그때 시점이 언제냐? 김주현이 등장한 시점이 바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사건으로 윤석열 정권이 코너에 몰리니까 등장을 한 인물이 바로 김주현입니다. 네. 근데 이 김주현이 심우정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고 이 검찰계에서는 아주 그냥 그 대선배로서 정말 윤석열과도 돈독한 관계였다. 그래서 김주현이는 소위 말하는 소방수 역할이었다. 아하. 윤석열 정권의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국민적 분노를 사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디올백 사건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마디로 무마시키고 수사를 날리는 그래서 검찰을 완전히 또 손바닥 위에서 이렇게 조종하는데 김주현이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나오는 뉴스에는 한 달에 김주현하고 윤석열이 23번 그냥 거의 매일 통화를 한 거죠. 그래서 김주현이가 아주 검찰을 장악하고 수사들을 전부 윤석열과 김건희 수사는 전부 다
없애버리는 무마하는, 한마디로 예. 소방수 역할을 아. 하는데 아주 톡톡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주현이도. 근데 이 김주현이나 이완규 같은 경우에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는 했나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국민들이 좀 이 사람들이 소환이 됐느냐라고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뉴스 보시면 소환이 됐어요. 소환이 됐고 11월 19일 날 예, 이제 이완규가 먼저 소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20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됐는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고발장에 네 사람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건들이 다 내란 특검 공수처에 있다가 내란 특검 이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완규와 김주현을 차례로 19일, 20일 이렇게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란 국면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안가 회동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고발한 그 사건으로 내란 특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 소환 조사는 다행히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는 됐는데 네. 이제 관련한 무슨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그렇죠. 되거나 하지는 그러니까 않았군요. 지금 이 둘도 결국은 내란 저는 뭐 최소한 내란 방조는 기소가 돼야 된다. 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까지는 뭐 저는 뭐 박성재는 확실하다고 보는데 한덕수하고 근데 이 김주현과 이완규까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최소한 내란 방조라도 기소가 돼서 재판에 다 넘겨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아니죠, 이게 내란을 방조를 한 게 확실하죠. 네. 안가 회동에서 만약에 네. 계엄 관련한 법적 자문이라든지 네. 2차 계엄 모의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방조를 넘어서 주요 임무 종사자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핸드폰을 지금 다들 인멸을 해놔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포렌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주현 네.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덕수하고 같이 이렇게 마은혁 헌재학 재판관을 끝까지 임명 못하게 방해한데도 또 일조를 했어요. 이 김주현이가. 예. 네. 다시 박성재로 돌아가서 네.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의 뭔가 똘마니 같은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수인. 네. 네. 최혜병 특검 조사에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때도 네. 예, 역할을 했죠. 네. 저희가 그 소위 그 이제 런정섭, 예. 이종섭이를 해외로 도피시는데 또 박성재가 큰 역할을 합니다. 출국 금지 돼 있었는데 공수처에 의해서 이거를 너라도 풀어줘요. 그 출국 금지 해제를 시키고 해외로 나가게 도와준데 아주 또 박성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박성재 등 런정섭에 기여한 범인 도피로 저희가 고발을 해서 예. 근데 여기에 또 한동훈도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한동훈 뭐 박성재 거기 심우정이가 당시 차장이었는데 차관 법무차관이었는데 심우정 등을 고발해서 이 사건도 공수처에 있다가 이제 최혜병 특검으로 이제 이첩이 돼서 이 사건을 또 결국은 수사를 해서 박성재도 순직 해병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았고요. 결국은 기소가 됐습니다. 박성재도. 네. 그러니까 이 런정섭 해외로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기여를 했다 해서 수사방해 혐의로 저희가 고발해서 결국은 기소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되어 있던 이종섭을 네. 해제하는 데 역할을 그렇죠.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주 앞장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박성재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그 전에 요거 꼭 한번 좀 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3대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이라는 그 통계가 나왔어요. 이거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구속영장 전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100건 중에 23건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은 이걸 보면 기가 막혀요. 내란 특검은 거의 40% 가까이 기각됐고요. 예? 김건희 특검도. 예. 최혜병 특검은 무려 10건을 시청해서 9건이나 기각됐어요. 그랬죠. 이게 예. 뭡니까? 이게 바로 조이대 합법부의 만행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기각 확률이 한 23% 정도 되는데 전체 그 사건. 유독 세 개 특검만 일반 사건. 굉장히 높고 특히 최혜병 네. 특검은 90%에 이른다. 맞습니다. 기각률이. 근데 이 사건들 다 전부 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내란 사건, 또 김건희 특검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기각을 많이 시킨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조이대 사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법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 이래서 저는 정말로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바라는
12.3 내란이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내란 청산이 요원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박성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하자면 예. 법무장관은 뭐 당연하고요. 국민과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이 박성재란 자는 끝까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만 두려워하고 충성을 다한 자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역사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법무부 장관으로 불명예스럽게 남을 것이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법무부 장관이었다라고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예,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네.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고 네. 법적인 처벌까지 좀 닿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상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